네, 이번 시간에는 법인의 자금을 가져오는 방법 중에 제일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던 퇴직금이 왜 더 좋은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설정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은 국가에서 노후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져가는 시점쯤에 실효세율도 낮고요. 4대 보험료도 부과가 안 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도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활용하려면 정관 규정을 잘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을 듣고 정관 규정을 잘 만들어두는 회사들도 요즘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중요한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렇게 퇴직금에 대해서 떠들고 중요하다 말씀드리면 대표님 성향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돌아가는 것도 바쁘고 당장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다 하시고 아무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영업에만 몰두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절세가 된다든지 특별히 임원의 퇴직금을 설정해 둔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성을 깨닫고 정관의 퇴직금 규정을 잘 정비하고 그 다음은 퇴직재원 마련을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 A에서 내 퇴직금 목적으로 설정해두는 B 통장을 만들어서 A에서 B로 보통예금을 이전하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나는 굳이 외부기관에 불입하는 것도 필요 없고 다만 그냥 두면 회사가 자금을 다 써버릴 수 있으니까 내 퇴직금 목적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A에서 B로 옮겨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분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죠. 설명은 잘 들으셔서 재원 마련까지 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는 A에서 B로 옮기는 거는 A 자산에서 B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자산입니다.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법인세는 그만큼 많이 내셔야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자산으로 쌓여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처음 법인 설립할 때 액면가 100원짜리, 1000원짜리였던 게 점점점 쌓을수록 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즉 당장 법인에 내는 세금에는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는 법인이 내야 될 세금, 즉 이익잉여금을 정리되는 순간 세금으로 일시에 과세가 됩니다. 그게 배당으로 가져가든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로 내시든 또는 주주가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과세되든 또는 살아생전 증여로 과세되든 또는 회사를 없애면서 청산소득세로 내시든 어쨌든 그 시점들에 과세가 될 때 주식 가치가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배당을 빼고 나머지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자산이 계속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재원 마련이라는 것은 신경 쓰셔서 잘 하신 거지만 회사의 법인세 절감과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이익잉여금 정리의 순간에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대처를 못 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퇴직연금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월 또는 1년에 최소 한 번 불입을 하시게 되면 그 금액이 100%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죠. 그러면 불입액만큼 법인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 달에 임원들의 퇴직연금을 500만원씩 불입한다고 치면 12달이면 6천만원이죠. 이 6천만원에 대해서 올해 우리 법인세율이 10%면 10% 절세, 즉 600만원이 절세가 되고 우리 법인세율이 올해 20%다. 이러면 1200만원이 절세가 되는 거죠. 지방세까지 하면 1320만원이 절세가 되겠죠. 즉 퇴직연금은 회사 내부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직원들의 퇴직금이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설정하라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외부기관에 설정하는 걸 임원들도 같이 퇴직금을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보험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처럼 이것도 보험회사에 매월 불입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100% 비용 처리가 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해서 임원들을 위해서 퇴직금 설정 목적에 그러나 보장성 기능이 있는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만들어낸 거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를 따라가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미 그쪽 나라에서는 이렇게 불입한 퇴직보험, 즉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서 100% 비용 처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법리 해석에 따라서 상품 구조가 100% 비용 처리될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똑같이 불입한 금액만큼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올해 법인세율에 따라서 그 금액에 곱한 법인세율만큼 법인세 절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퇴직연금과 다르게 보장의 기능까지 있는 것은 이 퇴직보험의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회사의 대표는 직원들처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즉 회사의 노하우와 영업 능력 모든 걸 갖춘 대표이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재보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퇴직보험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보험의 단점은 일반적인 보험에 있는 단점과 동일하죠. 단기간 불입하셨다가 해지하게 되면 많은 손해가 있는 거고요.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가셔야지만 장점이 살아난다고 할 수 있죠. 장기간으로 갔을 때는 법인세 절세 효과도 누리고 보험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보장의 기능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활용해서 퇴직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보험을 가입하면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하느냐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요. 이 보험은 종신보험처럼 죽을 때까지 가는 보험이 아니고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만기까지 가면은 해약 환급금이 0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즉 이 보험이 원금 이상을 상회할 때 또는 원금을 좀 못 미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퇴직할 시점쯤 해서 해지를 하신다면 그 해지 환급금이 법인으로 들어와서 그 자금을 임원들의 퇴직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쌓아둔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을 가입해서 퇴직연금이나 또는 보장의 기능까지 넣은 퇴직보험을 가입한다면 매월 불입하는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되고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리며 그에 따라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오르지 않고 주식 양도나 상속증여 또는 청산소득과 같이 불시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에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탄탄한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본인의 회사를 자녀에게 양도할 때 어떻게 하면 주식 양도세를 적게 내면서 또는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할 때 상속세를 적게 내면서 넘길 수 있을까 고민하실 때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하시는 거죠. 참고로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가치는 상장 회사처럼 우리가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돼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개년치 재무제표를 가지고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를 많이 하시지 않고 회사의 자산, 즉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묶어두신다면 처음 액면가액 100원짜리 주식이 언젠가는 한 주당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주식을 판다고 해서 누가 1000만 원을 주고 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평가하는 방법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인의 자금을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퇴직금을 잘 활용하시려면 미리미리 정관규정을 정비하시고 정관규정만 정비해서는 또 답이 안 나오니까 재원 마련 확보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정관 규정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든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게 퇴직금 재원 마련하는 것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퇴직금 마련하는 재원을 통장에만 꽂아 놓으시면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를 올려서 결국은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줄이려면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 같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지만 퇴직보험 같은 경우에도 상품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전문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